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팁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직을 하고 이제 처우 협상을 하신 분 같은 경우 이직을 잘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처우 협상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입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도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헤드헌팅을 하면서 이 연봉 협상, 처우에서 이제 결국엔 서로 의견이 이제 맞지 않아서 이제 아예 입사를 서로 이제 안 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경력 연차를 인정을 서로 몇 년을 해주느냐, 이제 그거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이제 주로 많기는 하죠. 아니면 이제 팀장을 원하는데 팀장을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면접을 진행을 끝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래도 내가 이제 나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이 회사에 가서 이직을 해서 내가 좀 이제 앞으로 내 역량을 더 발휘하고 이제 커리어를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연봉 협상, 처우 관련한 협상을 할 때 내가 이제 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 대화라는 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만 대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메일로 왔다 갔다 주고받을 때 전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수단을 통해서 의사를 서로 이제 소통을 할 때 이제 어떤 태도를 좀 보여줘야 내가 새로 갈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고 나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태도, 이 연봉협상에 임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팁이나 스킬 이런 거보다도 훨씬 이제 강력한 나만의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당신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잘 이제 효과적으로 어필하면서도 회사와 이 굉장히 좀 상호 윈윈할 수 있고 협력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태도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회사의 이제 채용 담당이나 인사, 이쪽 사람하고 나하고 연봉 아니면 기타 부대의 조건, 직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좀 말이 안 통한다. 좀 너무 이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좀 방어적이거나 좀 날이 서 있다. 이런 느낌을 주면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협력업체랑 제가 구매팀에 있었으니까 협력업체랑 이제 단가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쪽의 입장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제 못을 딱 받고 나오는 거죠. 이 금액 아니면 우린 공급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저렇게 딱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그렇게 좀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면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 의지가 좀 확 꺾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를 하더라도 좀 잘 상대방의 기분이 안 나쁘게 내 의견을 좀 잘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안 보이게 하려면 메일이든 전화든 이야기할 때 나도 그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한 이제
좀 조건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좋고 내가 가서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면 회사도 좋으니까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의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면 희망 연봉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희망 연봉 이 정도인데 이 금액이 이제 좀 귀사에서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 좀 귀사가 갖고 있는 그 연봉이 기준 같은 거에 좀 잘 부합이 되는지 적합한지 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말 나는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꼭 결론을 잘 이끌어내고 싶다. 이제 그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긍정적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나랑 이야기하는 사람도 저 회사의 이제 직장인입니다. 같은 뭐 직장인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오너가 아닌 이상 진짜 더 주고 싶고 빨리 끝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 방침이 있고 팀에 방침이 있고 팀에서 내린 결정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는 태도도 굉장히 이게 협상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한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냐? 이게 몇 년 차냐? 뭐 나랑 비슷한 케이스 있는 사람도 이 정도 금액이었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상대방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여주면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좀 모든 게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팩트나 논리의 근거에서 일이 진행되는 건 맞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가 협의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안 주고 싶죠. 진짜 난 모르겠고 이 원료를 안 써도 나는 솔직히 이 원료를 안 쓴다고 제가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회사는 좀 어쩔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이건 진짜 이 협상 자체가 완전히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좀 이해한다. 당신이 제시한 금액이 솔직히 내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이제 당신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좀 나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좀 풀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금액적으로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거 봤을 때 그 금액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이미 다니고 있는 그 비슷한 연차의 사람들을 다 고려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 비해서 좀 더 준다거나 이러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그런 경우라면 그렇지만 나는 이 회사에 좀 관심이 있고 가고 싶다라면 연봉 이외에 어떠한 이제 좀 내가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죠. 뭐 경력 연차를 한 1년 올려 달라든가 승진할 때 대상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9월 입사 뭐 10월 입사 되면은 예를 들면 과장 3년 차인데 이게 내년까지 유지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을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연봉은 그쪽에서 원하시니까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내가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했는데, 뭐 회사가 좀 다르고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경력을 1년 정도 좀 못 받은 건 아쉬우니까 이걸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시는 방법, 그렇게 좀 우회적으로 플랜 B를 가동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학원이나 자기 개발하는데 뭐 비용 지원이 되냐, 뭐 어떤 식으로 되냐, 현금성이냐, 뭐 도서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큰 산을 넘은 거거든요. 일단 금액을 어느 정도 오케이를 했으니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좀
긍정적인 태도로 나랑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를 내가 목표 금액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정해놓은 정도 금액, 그 정도 금액으로 놓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협상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금액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잘못되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관철을 하려면 이제 사전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저쪽에서 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놓치게 되면 저쪽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은 분명히 종종 있잖아요. 능력이. 그런 경우라면 솔직히 금액에서 조금 욕심을 부려볼 만도 합니다. 뭐 20, 30%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경우인데 그분은 희망 연봉이 예를 들면 8,000이었었어요. 기본급 8,000. 근데 회사에서 나온 거는 기본급이 7,800이었어요. 그럼 분명히 차이는 있죠. 그런데 저쪽 회사에서 저한테 그 금액을 주면서 이야기를 한 게,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협상을 해 주시고 상대방이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 회사 시스템 상으로는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한 게 7,800인데 만약에 저쪽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쪽에 이 사람이 갈 부서에 뭐 높은 사람이든 뭐 팀장이든 뭐 임원이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을 되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연봉 책정이나 이런 거는 인사 쪽에 하는 업무니까 그래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데 난 이 사람을 꼭 데려와야겠다. 그 점을 꼭 기억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통보하고 끝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분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7,800이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요구한 금액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좀 나는 가능하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그러면 그 금액만 맞춰주면 뭐 입사일 같은 경우도 뭐 입사일을 내가 원래 저쪽에서 요구한 거는 뭐 한 3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 후에 가능하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걸 맞춰주면 내가 입사 일정을 어떻게든지 땡겨보겠다.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은 태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이제 입사일을 일주일 땡기고 금액은 8,000으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본은 줄 거 주고 받는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를 굉장히 원하고 근데 나는 안 가도 그만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협상은 주도권은 내가 있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안 가도 그만인 회사는 뭐 굳이 가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는 저기에 가서 이제 좀 내가 좀 이익을 얻겠다. 이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다 가지긴 힘드니 줄 거는 주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요거를 이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둘이 적정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